자, 이제 컴퓨터와 정보예요, 여러분. 자, 컴퓨터와 디지털 데이터다. 컴퓨터는 뭐만 읽을 수 있는 거야. 디지털 데이터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종류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컴퓨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구동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방식으로 구동되는 컴퓨터를 디지털 컴퓨터라고 부르며 디지털 컴퓨터는 데이터 표현, 처리, 전송 등의 모든 작업을 이산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산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앞에서 바이너리 하면 틀려 이해하셨죠? 그 말이 아니야. 이산적이란 말이 바이너리란 말이 아니야. 이건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말이야. 이해하셨죠? 띄엄띄엄 존재한다. 그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생각해 봤을 때 실수는 어때요? 유리수만으로 실수를 채울 수가 없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릴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유리수만으로 실수를 채울 수 없잖아. 그거 어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또 뭐가 있어? 무리수라는 게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어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어때? 우리가 생활해보면 이게 11이고 이게 루트 2면 어때요?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수직선에 어때? 이걸 나타내려면 어때? 유리수하고 어때? 이것만으로는 못 채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 이게 아날로그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어때? 꽉 채웠다. 꽉 채웠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산적이다라는 건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야?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어때? 시뮬레이션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기는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하는 게임, 자,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 스타크래프트거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있었어. 민속놀이라고 하잖아. 하셨죠? 자, 근데 어때?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어때요? 거기, 그치, 마린도 있고, 그치, 뭐, 질럿도 있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RPG 게임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여러분. 자, 거기 각각의 캐릭터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 인간들이 기술력이 낮아서 그런 거지, 어때? 우리가 만약에 마린이면 있잖아. 총 쏘고, 자기가 컴퓨터 안에 있다는 거를 어때? 모를 거 아니야. 우리도 어디에 살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보긴 했지.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냐면 어때? 양자역학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 양자역학이랑 디지털이랑 뭔 상관이 있는데 양자도 어때? 띄엄띄엄 존재하거든.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때? 양자도 띄엄띄엄 존재해. 이게 마치 뭐처럼 야, 디지털을 아니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띄엄띄엄 존재해. 그치? 여기 띄엄띄엄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이산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이게 연속적이 아니라 띄엄띄엄 존재한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면 꼭 이진법만 디지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게 더 근본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 십진수라고 하면 이를 이제 전압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어때요? 전류를 많이 통과시키면 어때? 10, 조금 통과시키면 1. 이거는 기술로 구현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 근데 왜 이진법이에요? 0. 그러니까 안 통해. 이거는 되게 쉽잖아. 전류를 그냥 막아버리면 어때? 0이고, 통과시키면 1이고. 그럼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진법으로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말이 뭐다? 이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산적으로 처리한다. 이는 잘 봐요. 이산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연속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속적인 건 뭐다? 아날로그.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건 어때? 디지털. 그래서 이는 데이터를 연속적 상태로 나타내는 아날로그 방식과는 상반되는 방식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은 사물이나 개념을 연속적 값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날로그라는 건 어때? 이게 우리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 이게 꽉 채워져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아날로그라고 한다면 디지털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단위이긴 하지만 이게 어때?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는 걸 뭐라고 하는가? 얘가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 값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계기판은 변화하는 자동차의 속력을 끊임없이 측정하여 운전자에게 보여줘. 이해하셨죠? 그게 바늘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시계는 뭐라 그래? 아날로그 시계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늘 시계 중에도 쿼츠 시계라고 해서 디지털 시계가 있거든. 그거 어때? 그거는 이렇게 초침이 어떻게 움직여? 딱 끊어지면서 움직여.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값이. 야, 초침이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멋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아날로그 시계라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때? 뭐 바늘이 아니라 어때?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때? 그거는 띄엄띄엄이라서 뭐 디지털 시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의 속력을 끊임없이 측정하여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건 이건 아날로그예요. 반면 디지털 방식은 사물이나 개념을 특정 단위로 끊어서 표현한다. 끊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손가락을 뜻하는 영어의 디지트에서 파생되었는데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켜가며 셈을 하는 방식과 디지털적 데이터 표현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방식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매 시간마다 0과 1 사이의 실수값을 전송한다. 0과 1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디지털 방식에서는 0 또는 1값만 전송해. 이해하셨죠? 아날로그 방식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방식은 외부로부터 간섭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이것들이 여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꼭 0과 1만을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면 요 점들만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럼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아날로그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방식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덜 받는다. 그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걸 바꿔놓으면 어때? 이게 되게 좋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 연속적인 값을 끊임없이 전송해야 하는 경우 디지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렇죠? 한계가. 이를테면 매시간 도체에 흐르는 전류량을 전송해야 할 경우 디지털 방식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이 적합하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봐.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아날로그는 그쵸. 이제 생각해 보면 LP판 있잖아. 그치. 우리가 좀 뭔가 분위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 CD 같은 거 안 들어. 나는 LP판 들어. 거기 그 LP판은 어때요? 거기 이제 긁히고 그러면 어때요? 소음 같은 거, 잡음 같은 게 생기거든. 야, 그게 그래도 뭐 훨씬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LP판을 듣는 거하고 CD를 듣는 거는 어때? 깨끗한 거는 CD가 더 깨끗하겠지만 뭐가 음이 더 풍부하겠어? LP판이 풍부하겠지? 왜냐하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꿨다는 건 어때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잖아요. 여셨죠? 근데 이제 음질이 되게 좋으려면 이게 어때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어때요? 여기도 어때요? 디지털도 간격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버리는 걸 어때? 최소화하면 어때? 거의 아날로그 음질에 맞먹게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시간마다 값을 측정한 후에 샘플링 값을 디지털화해서 전송한다면 중간에 손실은 있겠지. 이해하셨죠? 그렇지만 어때? 이 손실을 최소화해서 어때?
띄엄띄엄 보내기만 하면 디지털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때요? 전송한다면 손실되는 데이터는 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본과 비슷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음질이라면 어때? 거의 차이. 인간의 귀로는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게 돼. 그럼 영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필름으로 찍은 거하고 어때? 4K 아무리 찍어도 필름으로 찍는 게 어때요? 이건 안 버리는 거잖아. 연속돼 있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손실되는 데이터가 있을지라도 원본과 비슷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음성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가 뭐예요? 사진을 말하는 거야. 이미지 데이터는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에서 어때? 샘플링 되어서 처리되는데 사람의 눈이나 귀로는 어때요? 이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어.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예상 문제를 봐봐요, 여러분. 디지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사물이나 개념을 특정 단위로 끊어서 표현해. 이걸 뭐라고 표현해? 이산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손가락을 뜻하는 영어의 디지트에서 파생되었다. 디지털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매 시간마다 0과 1 사이의 실수값을 전송하면 안 되지. 이해하셨죠? 자, 3번이 틀린 거예요. 매 시간 도체에 흐르는 전류량은 어때? 연속적인 값이잖아, 이거는. 그쵸? 전송해야 할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서 디지털 방식이 불리하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컴퓨터는 뭐야? 디지털 자료를 읽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디지털 컴퓨터는 디지털 방식, 그 중에서도 어때? 디지털은 어때?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 중에서도 뭐예요? 이진법이다라는 거죠. 이진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 및 처리하는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어때? 디지털인데 이진법이야. 즉, 전기가 흐르는 상태는 1이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는 0이다. 디지털로도 어때요? 십진법도 가능하지만 이걸 어때? 1부터 10까지 단계를 나눠서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어때? 통하고 안 통하고 이게 깔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진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한다. 0과 1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하고 표현된 데이터를 어때?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과정은 어때? 사람의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유사해.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사람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의 두뇌에는 어때?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기억, 추론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마찬가지로 복잡한 전기회로들로 구현되는 오늘날의 컴퓨터는 1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들이 1초에 10억 개 이상의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죠? 어떻게 하는 거야? 저도 몰라요. 이걸 알려면 어디 가야 되겠어? 컴퓨터공학과나 전자공학과를 가면은 실제로 어때?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데 우리는 그냥 그치 요 작은 칩 안에 어때요? 트랜지스터가 많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진법이 사용되는 이유 요 정도는 시험에 날 수 있어. 오늘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수표현법은 십진법이에요. 왜 십진법이겠어? 손가락 10개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십진법은 많은 지역에서 이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까닭은 사람이 10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셈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해요. 아이들에게 간단한 사책 연산 문제를 풀게 하면 아이들은 10손가락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처럼 인간은 직관적으로 십진법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컴퓨터는 전기적 신호를 바탕으로 수를 표현하고 처리하는데 이때 전기적 신호로서 십진법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때? 틀려. 이해하셨죠? 불가능하지 않아. 그렇죠? 전압을 어때? 10단계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그치? 이거를 전압을 10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어때? 이거를 하기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과정에서 모호성 개념의 여지가, 그쵸? 자, 많으며 기술적으로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전기적 구현의 난이도가 낮은 이진법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통하고 끊고 이건 되게 쉬운 거니까. 이해하셨죠? 자,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것도 있어. 양자 컴퓨터.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 디지털 컴퓨터에는 어때? 비트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표현해. 자,
이때 비트는 도체가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0과 1 중 하나의 값을 갖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봐. 이게 2비트다. 아니 8비트라고 해봐. 8비트. 8비트라고 하면은 자릿수가 몇 개란 뜻일까요? 8개란 얘기지. 그렇지. 8개 다 하지 말고 4비트라고 해볼게. 그럼 어때? 경우의 수가 몇 개겠어?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0 아니면 1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거 어때? 여기 2개,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2개에서 몇 개? 16개의 경우의 수가 생겨.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 영또는 하나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반면 양자 컴퓨터에서는 0과 1보다 다양한 종류의 상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여기는 그러면 여기 0과 1, 0 아니면 1밖에 못 들어오지만 여기 이제 뭐예요? 00도 들어올 수 있고 어때? 11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난다. 그 정도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죠? 늘어난다. 그러면 읽어보면 그치 재밌다라는 거죠. 양자 컴퓨터에서는 어때? 0, 1보다 다양한 종류의 상태를 사용하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트랜지스터 대신에 양자를 이용해. 양자도 뭐라고 그랬죠? 띄엄띄엄 존재하는 걸 양자라 그래. 양자란 뜻은 뭐냐 하면 알갱이란 뜻이에요. 알갱이란 뜻이 어때? 이게 그치?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게 알갱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갱이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어때? 입자라고 부르거든. 입자. 자, 입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입자 말고는 뭐가 있어? 파동이라는 게 있어. 파동. 그치? 그러면 입자 상태냐 파동 상태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 여러분. 물 같은 거는 어때? 파도 이런 건 어때? 파동이야 입자야? 그 정도만 알면 돼. 우리는 그치? 우리는 문돌이니까. 그러니까 알갱이는 이렇게 총을 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죠? 총을 쏜다고 생각하면 어때? 알갱이가 총알이 나가잖아. 그 물을 이렇게 쭉 뿌리면 그럼 이제 잘 봐.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요게 어때? 다른 건 다 막아놓고 어때? 여기다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만 구멍을 뚫어 놓은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서 총을 쏘면 어때? 저쪽 벽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두 줄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알갱이로 총을 쏘면 그치? 여기다 물을 이렇게 확 뿌리면 물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간선무늬가 생길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가지. 물을 한번 뿌려봐. 그럼 어때? 여기 틈을 지나가면 어때? 여기서도 물이 이렇게 지나가고 어때? 이렇게 지나가면 어때? 저쪽에는 어때? 여러 가지가 생길 거 아니야. 딱 두 줄 이렇게 생기지는 않겠지.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치,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중슬릿 실험이 어때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실험인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야, 빛은 뭐일 거다? 입자일 거다. 그러니까 알갱이일 거다라고 생각했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이거 쏴봤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쏴봤는데 뭐가 생겼어? 이게 생겼어. 이해했죠? 그래서 이상하네. 알갱이인데 알갱이가 아니었어? 그래서 어때? 봤더니 그 다음에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두 줄로 찍혀. 안 보고 있더니 어때? 이렇게 찍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찍혀. 그러면 빛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주식하면 안 돼, 여러분. 주식하면 안 되는데 내가 팔면 어때요? 내가 팔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러면 CCTV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러면 알갱이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지 안다는 건가? 보고 있으면 어때?
보고 있으면 두 줄로 찍히고 안 보면 어때? 이게 그치 이렇게 그쵸? 이게 그치 파동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까지?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생각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하셨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때? 상호작용을 하면 아주 작은 상호작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때요? 저걸 봤다는 건 어때? 빛이 와서 쟤를 봤다는 건 저 빛이 나랑 이제 상호작용했다는 거잖아. 상호작용하게 되면 어때? 이제 관측이 되면 어때? 얘가 하나의 상태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의 상태를 결정하는데 관측이 안 됐을 때,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첩 상태로 있다는 거야. 이게 알갱이인 상태도 되고 빛인 상태로도 어떻게 된다? 두 가지 상태인데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양자역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양자역학 하면 어때? 아, 신기하다. 얘가 어때? 상태를 결정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얘기 하거든. 슈레딩거의 고양이 하면 어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해했지? 아, 신기하다.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어때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는 거예요. 잘 봐봐. 컴퓨터에서 트랜지스터 대신에 양자를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하는데 양자의 회전 방향을 기준으로 양자에 대한 값을 산정해요. 자, 왼쪽으로 회전하면 0,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1이라는 값으로 산정하는데 미시적 세계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건 거시적 세계인데 미시적 세계,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눈으로 안 보이는 거, 입자, 뭐 광자, 전자 이런 것들로 이제 미시적 세계로 들어가면 미시적 세계에서는 어때? 양자는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회전한다.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회전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 이해하셨죠? 그런데 어때요?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연현상으로 이해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해될 수는 없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중첩 상태라고 그래. 그러니까 0과 1을 어때요? 동시에 갖는 상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동시에 갖는 상태를 가져. 이걸 뭐라고 한다? 양자 컴퓨터라고 하고 뒤에 가서 나와. 여기서 어때? 양자 컴퓨터에서는 어때? 큐비트다라고 그래. 큐비트. 자, 그러면 이진법을 이용한 데이터 표현이에요. 데이터 표현. 현대의 디지털 컴퓨터는 어때? 0과 1이라는 신호만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데이터 및 명령문 또한 어때요? 0과 1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컴퓨터는 뭐만 읽을 수 있어? 0 아니면 1만 읽을 수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0과 1로 표현되지 않은 건 못 읽어. 이해하셨죠? 자, 이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어때? 내부적으로 수를 십진법이 아닌 이진법으로 표현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진법으로 읽기는 좀 어렵잖아. 이해하셨죠? 이진법으로 읽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문자나 명령어 또한 어때? 이진법의 수로 표현하는데 숫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어때? 코드로 암호화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수를 이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수를 표현한다. 사람은 컴퓨터에서 십진법의 형태로 수를 입력해. 우리는 그치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치 뭐 10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잖아. 그치? 수를 입력할 때는 여기 숫자 입력하는 판이 있잖아. 그치? 이렇게 어떤 숫자를 입력해도 어때? 컴퓨터로 들어가면 어때? 이 십진법을 뭘로 바꿔야 돼? 이진법으로 바꿔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진법으로 수를 표현하는 컴퓨터는 어때? 사람이 입력한 수를 이진법으로 바꾸어 받아들여. 자, 컴퓨터는 입력을 바탕으로 이진법 수를 연산회로를 이용해서 처리한 후에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진법으로 그치 계산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진법으로 결과를 나타내주면 사람은 못 읽잖아. 그럼 어때요? 이진법으로 계산했으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십진법으로 바꿔서 보여줘.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한글에다가 어때? 내가 7을 쳤어. 그럼 어때요? 얘는 7을 치면 어때? 7을 표현하려면 어때? 그 안에서는 이진법으로 바꿔서 계산한 다음에 7 플러스 5는 12 이거를 이게 한글에다가 7 플러스 5는 12를 이렇게 치면 그럼 어때? 얘는 이진법으로 계산해서 어때? 그거를 십진법으로 다시 바꿔서 화면에는 어때? 7 플러스 5는 12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별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 자연수의 경우에 어때?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꾸거나 이진법을 십진법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음수 또한 어때? 이의 보수 개념을 이용해서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 이것도 어때? 그냥 계산 공식이 있어. 자, 그래서 어때? 이제 이의 보수가 뭐예요? 그러면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한데 실수의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게 이제 잘 봐. 생각해봐. 지금 이게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자, 지금 121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십진법이잖아. 그럼 어때? 10의 제곱 곱하기 1에다가 10 곱하기 2에다가 어때? 플러스 1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어때요? 7은 어떻게 되겠어요? 7은 2의 제곱이 4지.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어때요? 1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어때? 2 곱하기 1에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이거 어때요? 이거는 1. 이게 이진법으로 나타낸 거야. 이진법 111로 나타내면 어때? 7이다. 라는 거니까, 아니, 나도 아는 걸 컴퓨터가 못할 리가 없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치 쉽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쉬운데 우리가 1점 뭐 그치 우리가 생각해 보면 3.141592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파이 같은 거 이거를 이진법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겠지. 이해하셨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의 경우에는 그치 실수 중에도 어때? 특히 뭐가 되겠어요? 무리수 같은 경우에 실수의 경우에는 어때? 십진법의 실수를 어때? 컴퓨터 내부에서 이진법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얘는 계속 나가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근사값을 어때요? 계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십진법 실수를 어때? 이진법으로 어때? 최대한 근사하여 표현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어때? 컴퓨터의 실수 연산은 어때? 약간 뭐가 있어? 오차가 있어. 실수는 뭐니까? 아날로그잖아. 이거를 어때요? 실수는 아날로그인데 어때? 이걸 디지털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때요? 약간 버려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문자 표현이에요. 문자 표현. 그럼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어때? 수를 이진법의 형태로 변형하여 표현할 수가 있어. 그렇죠? 수는 어떤 숫자가 와도 어때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반면 문자의 경우에는 어때? 이진수밖에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에서 곧바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약속을 해야 돼. 이제 약속을 해야 된다. 자, 이 때문에 문자는 특정 숫자로 암호화되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됐어. 그래서 이제 어때? 정하는 거야. 문자를 뭘로 정해놓으면? 숫자로 정해놓으면 어때요? 숫자는 이진수로 금방 바꾸니까.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A는 65, B는 어때? 66 이렇게 정해놓으면 문자를 뭘로 바꾸어? 그치? 숫자로 0과 1로 바꿔서 어때요? 문장을 다 완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야.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뭐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고 그런 건 아니다. 그치? 답답할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문자의 경우 어때? 이진수밖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곧바로 표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때? 문자는 어떻게 한다? 특정 숫자로 암호화되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 알면 돼. 그래서 어때? A는 65, B는 66으로 암호화해 표현하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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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같은 경우에는 65, 66, 66, 66, 65 이렇게 쓰면 어때요?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숫자도 어떻게, 그치. 문자도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 이러한 문자 암호화 방법은 어때? 1986년 아스키. 이게 시험에 나는 거야. 이해하셨죠? 아스키.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게 뭐다? 아스키 코드예요. 자, 아스키. 자. 보면 미국 표준 코드라고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 교환을 위한 미국 표준 코드를 뭐라고 한다? 아스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
그렇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미국에서 한글 쓸 일이 없잖아. 이해하셨죠? 알파벳만 딱 표현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어때? 작아도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때요? 7비트에다가 어때? 패러티 1비트에서 어때? 8비트면 된단 말이야. 그 한글 표현하려면 어때? 이거보다는 경우의 수가 많아야 되겠지. 뭐 쌍기역 이런 것도 다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경우의 수가 많아야 되니까 이제 한글도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니코드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유니코드는 몇 비트겠어요? 2배 하면 되겠지. 16비트. 이해하셨죠? 자, 아스키 코드는 몇 비트? 8비트. 그 몇 가지 경우? 그런 게 시험에 나는 건 아닌데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어? 8비트면? 그 정도는 외워야죠. 2의 5승은 뭐예요? 32. 2의 6승은 64. 2의 7승은 뭐야? 128. 그치? 2의 8승은 256인데 여기는 어때? 1비트는 패러티라고 해서 어때? 이제 오류를 검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7비트에서 128 경우에 이제 128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아스키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한글의 경우에는 EUCKR을 사용하며 전 세계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뭐예요? 이건 유니코드. 알파벳만 표현하기 위한 건 뭐다? 아스키 코드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 하면,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면, 이런 게 시험에 날 수 있어. 교수님들은 뭘 중요시하니까 역사, 이런 걸 중요시해요. 그래서 분닷 코드라는 게 있다. 바우닷 코드라는 게 있는데, 바우닷 코드는 1874년경에 전신업에 종사하던 프랑스 기술자의 이름으로 유래되었다라는 거죠. 이때도 뭐 문자를 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어때? 전시는 어때? 모스부호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기억은 몇 번 찍어, A는 몇 번 찍어. 이것도 뭐 다 숫자로 변경해서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유래되었는데 또한 이 분야에 종사했던 미국인 머레이 이름을 따서 머레이 코드라고도 한다. 그 머레이 코드하고 어때? 바우닷 코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바우닷 코드는 5비트로 구성돼 있어. 옛날에는 어때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가 아니어도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32가지의 경우의 수만 표현하면 될 수 있다고 해서 5비트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5비트 코드로 32글자밖에 나타낼 수 없으므로 이 글자 중에서 두 개를 코드 확장 기능을 갖는 글자로 이용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뭐다? 바우닷 코드 또는 어때? 머레이 코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아스키 코드야. 그렇죠?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는 7비트의 정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어때? 7비트. 7자리로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때요? 페리티는 어때? 뭐를 위한 거? 동그라미 쳐. 페리티는 검사를 위한 어때? 1비트로 구성된 어때? 8비트 코드예요. 자. 그러니까 8비트 중에서 어때? 7비트만 정보를 표현하고 어때? 1비트는 뭘 위해서 남겨뒀다? 검사를 위해 남겨뒀다. 이 코드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어때? 특수 문자도 포함하고 있어. 예를 들면 원화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 표시 기호 같은 것도 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글이나 어때? 한글은 그래도 괜찮지만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자까지 여기다 할 수는 없잖아. 128 경우의 수에다가 128자에다가 한자를 다 넣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유니코드가 필요해진 거다. 자, 그럼 예상 문제를 봐봐 여러분. 7비트의 정보와 페르티 검사를 위한 1비트로 구성된 8비트 코드가 뭐예요? 그렇지. 아스키 코드. 알기만 하면 이런 건 엄청 쉽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 이제 넘겨서 그러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거예요. 자, 데이터가 저장 장치 내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되거나 컴퓨터들 간에 전송될 때 데이터가 유실 또는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기술과 관련된 용어야.
여분의 비트 한 개는 비트열 내에 추가되어서 함께 이동되는데 이 비트는 오직 정송된 비트들이 성공적으로 도착하였는지를 식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돼. 이게 뭐예요? 페리티라는 말이잖아. 이해하셨죠?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어때? 이 페리티다. 나머지는 뭐 혹시 몰라도 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유니코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유니코드는 어때? 기존의 컴퓨터의 문자 처리 체계는 어때? 8비트. 뭐가 8비트예요? 아스키 코드가 8비트였잖아. 그쵸? 8비트 단위로 이루어져서 어때? 26개의 알파벳 조합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영어권에서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영어권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문자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16비트의 단위로 데이터를 표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배인데? 그러면 뭐 128에서 두 배면 256이야. 그 얘기가 아니지. 2의 16승이란 얘기잖아. 이해하셨죠? 2의 16승이니까. 그쵸? 2의 10승만 해도 뭐예요? 1014에다가 2의 11승 하면 어때? 2048이니까 2의 16승이면 엄청난 숫자야. 이해하셨죠? 그럼 2의 16승이면 어때? 한자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16, 다시. 유니코드는 몇 비트? 16비트. 요즘에는 뭐 32비트라고도 하는데, 그냥 어때요? 그냥 알아도 그냥 16비트.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아스키 코드는 몇 비트? 8비트. 그 중에 어때? 1비트는 페리티. 자, 그러면 문제가 있었어. 이러한 문자 코드의 길이 차이는 외국어로 된 디지털 데이터를 자국의 언어로 변환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서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의 문자를 서로 다른 인코딩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프로그램 시스템의 호환성과 확장성에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코드로 바꾸는 걸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문자를 어때? 숫자로 바꿔가지고 어때?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각각 컴퓨터가 어때? 이쪽은 아스키 코드 쓰고 저쪽은 유니코드 쓰면 어떻게 되겠어? 호환이 안 되겠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 어때? 통합된 하나의 문자 세트를 이용하는 어때? 유니코드. 야, 이해하셨죠? 이러면 한글이나 한자나 뭐 그치? 카타카나나 뭐 그치? 히라가나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뭐가 있어? 알파벳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미국 정보교환 표준 부호의 약어다. 그쵸? 이게 아스키 코드야. 전 세계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 일관되게 표현하고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 표준하면 틀려. 그치? 얘는 알파벳만 표현하는 거야. 이건 뭐에 관한 설명?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엄청 쉬워. 이해하셨죠? 자, 7비트 인코딩으로 33개의 출력 불가능한 제어 문자들과 공백을 비롯한 95개 출력 가능한 문자들로 총 128개를 이룬다. 할 게 뭐야 이게. 그냥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야, 7비트인데 128. 그럼 맞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그치. 1비트의 페리티하고 어때? 7비트가 돼 있는데 128인데 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이제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출력 가능한 문자들은 어때? 52개의 영문 알파벳 대소문자와 10개의 숫자, 32개의 특수문자, 그리고 하나의 공백 문자로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돼.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 하면 교수님이 4개 선지를 다 채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인데 4개 선지를 채우기 어려우니까 어때? 그냥 책에서 아무 문장이나 긁어다가 어때? 4번 선지에 갖다 넣는 것도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뭐가 있는 거야? 임팩트가 있어. 되게 중요하고 임팩트가 있고 누가 봐도 어때? 딱 틀렸다는 게 어때? 이게 손 들고 있어야지.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 4번, 자, 3번 정도는 뭐 알아둬도 되고 4번도 이렇게 알아둬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이 문제가 나오면 그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를 어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컴퓨터와 프로그램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할게요.